금요일 여야 중진 의원과 함께하는 당대포 시간입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눈이 좀 많이 오는데 특히 네. 지금 예산 그 네. 지역구잖아요, 홍문표 의원님. 네, 네. 눈이 엄청 많이 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아마 이 12월 달에 그렇게 눈이 예. 많이 온 적이 예산 지역인 처음인데 예. 이 제설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눈 걷어내는 그게 딱 한 대밖에 없으니까. 예산 통틀어 산 데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시군에 제설차 없는 데도 많아요. 아. 갑자기 이렇게 기후 변화에 의해서 예. 눈이 많이 오니까 뭐 속수무책이었다. 아하. 그래서 뭐 사람들이 서로 거래가 좀 불편했고 아하. 무슨 행사하는데도 많이 지장이 있었고 예. 참으로 아주 큰 혼란이 있었어요. 지금 그 예산 홍성 그 지역구에 있다가 지금 올라오시는 겁니까? 네, 거기서 아침에 새벽에 올라오는 길입니다. 아, 오시는데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서해대교 밑에는 조금씩 오고 예산은 아주 폭설이 왔고 예, 예. 서해대교 지나서는 또 괜찮고 예, 예. 그러니까 이 좁은 조그마한 나라가 음흠. 이렇게 지역별로 음흠. 이 기후변화가 온 것은 저도 참 아주 실감을 느낍니다. 아하. 부천은 눈은 없고 좀 춥죠? 여기도 춥지만 서울도 춥죠. 예. 뭐 추운 건 서울하고 똑같고요. 예. 눈은 부천은 아주 잘 치웁니다. 아. 예전에 눈 때문에 시장이 바뀌었거든요. 아. 아니 눈이 폭설이 내렸는데 예. 시장이 그때 하얼빈 눈 축제 아하. 갔어요. 그래갖고 하필. 시내는 난리가 났는데. 하필 눈축제를 갔군요. 예. 또. 그래가지고 그때 했던 시장이 그것 때문에 아. 예. 다음번 선거에서 뭐 거의 아하. 안 됐죠. 아하. 그런데 이게 예. 지도자의 태도랄까 음흠. 행동인데 예산 군수가 새벽부터 네. 길거리에 나와서 눈을 치니까 아하. 지역민들이 그걸 보고 예. 야 군수가 저러는데 우리도 해야지 않겠냐. 야, 중요하죠. 그 감동을 줘서 아하. 아주 그 군수가 발빠르게 예. 이 제설 작업에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원래 저래야 되거든요. 저렇게 해야 돼. 눈축제를 눈축제를 지금. 폭설이 내리는 데 갖다 눈 축제 따랐어요. 환경에서 큰일 날 일이. 큰일 날 일이 아니에요. 군수가 아주 발빠르게 예. 대처를 잘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뭐 피해 없이 잘 네.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국회에서 그래도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했습니다. 3조 정도 지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격 합의했는데 일단은 예산 규모, 내용 어떻게 평가합니까? 김경호 의원님부터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정부 예산안에서 이제 대폭 삭감됐던 R&D 예산, 예. 그다음에 민생 예산 중에서 아주 시급한 부분, 그 청년 일자리 내일 채움 예산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 상품권 예산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좀 급한 대로 복원을 완전히는 아니지만은 네. 일정 부분 좀 복원을 시켜냈습니다마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아무튼 이게 이제 증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부에서 동의해야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뭐 야당이 아무리 뭐 저기 한다고 그래서 그 증액이 되는 게 아니고 국회는 예. 그 동의하거나 감액만 하잖아요. 감액만 예. 할 수 있죠. 예, 증액은- 감액만 할 수 있고 증액을 할 경우에는 결국은 정부의 정부가 동의가 해야 되니까. 필요한데 예. 그래서 결국은 증액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네. 지금 이러다가 지금 거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초입부하고 거의 닮아가는 거 아니냐. 네. 저성장 구도가 굳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부 재정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맞는 정부 재정이 편성,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좀 부족한 부분이다. 아하.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정부 재정이 실제로 경제에 기여하기는 기여를 기대하는 건 아마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네. 결국은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계속 지금 가속화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홍문표 의원께서는 그 예산안 부수 법안 중에 대표 발의했던 조세특례 제한법 이것도 통과가 됐던데요. 이것도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이번 예산안 합의 부분도 좀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업 네.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R&D나 민생 네. 그중에 이제 새만금을 지금 안 해주셨는데 새만금도 제가 거기 근무를 해봐서 그런데 이게 필요합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증액이 됐는데 예. 뭐 충분히 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다행스럽게 조금 증액된 데서 다행스럽다는 얘기고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제 소위 조세특례 법안 안에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대표 발의했었던 이제 면세유 법안. 이것이 농어촌 농민, 어민, 축산인, 원예인 어떤 농촌에서 살면서 농사를 짓는 분은 해당 안 되는 것이 없는 게 면세유인데 면세유법. 1년에 이게 1조 2천억이 소비되는 건데 3년 한시법입니다. 아하. 이번 12월 30일 날 끝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연장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아주 이거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가 돼서 대표 발의하시는 거죠? 예, 대표 발의한 저로서는 참 아주 기분이 어제 좋았는데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요거 외에도 많은 면세유법 이 조세특례법이 이제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네. 그 뭐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즐겨 먹는 한우. 네. 예, 한우도 이제 기본법이 어제 비로소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게 통과되면은 정부 일방적으로 한우값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한우 농가와 협의를 해서 이제 결정하는 상당히 좋은 법이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잘 아시는 이제 농업회의소. 그 우리나라는 농업회의소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유엔에서 인정하는 것은 상공회의소, 유엔 농업회의소를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농업회의소가 없으니까 어허. 참 아주 농업대표를 우리나라에서는 MMO 했어요. 예. 그런데 요번에 이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게 첫 단초입니다마는 본회의가 또 남았거든요. 네.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명실상부한 유엔에서 인정하는 농업회의소 또 상공회의소 두 개가 있다면 국제회의에 당당히 우리가 나가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농업회의소까지 하여튼 그 농업 그 관련된 한우 관련된 조세 관련된 많은 법을 대표 발의하고 또 통과시켰던 부분도 아마 좀 칭찬을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병현 의원이 보시기에도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보시는. 예, 그거는 뭐 실제로 이제 일몰제가 적용되는 네. 법이었어요. 이제 조세특례법 중에서는 그런 법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 사실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계속 영구적으로 사실 그 특례를 적용해야 될 분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재부에서 일몰제를 폐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해가지고 몇 년마다 3년마다 한 번, 뭐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있어야 되겠네요. 예, 계속될 수밖에 없는 법인데 이걸 왜 항상 매년 되풀이해 오는지 저는 참 아주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제가 그 예결위원장을 할 때 지금 김경엽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5년 단위로 하든지 10년 하든지 이거를 좀 폐지하자. 그러면 농촌 농민들이 이걸 쓸 때 안심하고 그렇죠. 장기 농업의 플랜을 계획을 짤 텐데 이게 3년 해놓고 시설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면세가 없으면 또 이 시설에 효과가 없고 그렇죠. 이 불안하지 않냐. 그랬더니 뭐 물가 집가 변동 뭐 이런 걸 따져서는 국가에서는 한시법을 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지금껏 김 의원이 지어오신 대로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농촌에게 연구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연구법을 하는 게 맞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산은 어쨌든 좀 늦게나마 합의가 됐고요. 자, 어제 중요한 이슈는 한동훈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직 수락입니다. 이순신 장군 뭐 얘기도 있었고요. 자, 당 안팎에서 또 평가가 좀 너무 대조적인 것 같은데 일단은 홍문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뭐 12척 이순신 장관을 인용하면서 뭐 당내 밖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는데 저는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보고 지금 한동훈 장관 이 한 위원장이 정치를 안 했던 분이니까 그런 염려와 그런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일성을 뭐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전하는 거 일부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자기는 잘할 수 있다. 그거는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지금 수직이냐 수평이냐를 많이 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대통령을 알고 또 모셔봤기 때문에 자기는 수평으로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행스러운 거는 그 대통령 공약이 있어요. 그거를 자기는 실천하는데 이 정책적으로 주안점을 두겠다 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선택은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잘한 선택이다. 대통령이 공약하고 공약 지키지 않으면은 뭐 대통령 심판론이 나올 거고 대통령에 대해 실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실천하는 그런 당 소위 수습 방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저는 아주 선택은 잘했는데 아직은 이제
경험이 부족하다는 예. 이 부분은 사실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지켜봐야 지켜봐야 된다. 없다. 네. 정치 이제 신인이니까요. 네. 박지원 전 원장이 야, 뭐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민주당에서 이렇게 등판을 반기는 겁니까? 맞습니까 이게? 뭐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하는데 황당하고요. 사실 이순신 장군보다는 원균에 가까운 분이지요. 그렇습니까? 예, 주군에게 한 번이라도 충원을 제대로 해보신 경험이 없는 그러나 주군의 비위는 가장 잘 맞추는 그래서 이미 윤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불리워졌고 행동대장이라고 불리워졌죠. 네. 그래서 결국은 당에도 여당도 그동안에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가장 믿을 만한 윤 대통령이 가장 믿을 만한 행동대장을 당에 내려보내서 당을 접수를 했다라고 네. 봐야 되고요. 따라서 이제 그동안에는 검사 출신들이 정부의 주요 권력기관 요직들만 쭉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여당까지 완전히 장악을 해서 명실상부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켰다라고 보는 거고 내년 총선이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일 수밖에 없는데 예. 결국은 윤 대통령의 아바타를 전면에 내세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더욱더 강화시켜준다. 굳혀준다라고 하는 면에서 저희 당으로서는 전혀 나쁠 게 없는 그런 구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면을 놓고 박지원 전 대표께서 그냥 선물이다 이렇게 예.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전반적으로 좀 이미지를 보면은 저희도 이제 이렇게 보수적인 네. 연세 드신 분들의 이제 의견을 좀 이렇게 들어보면은 한동훈 장관의 그동안의 국회에서 답변 태도를 보면은 그 지지층들이 보기에는 시원해 보일지 몰라도 마치 그 사춘기 청소년이 부모에게 딸랑딸랑 말대꾸하듯이 대드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예. 그래서 참 점잖지 못하다. 때로는 철이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그런 좀 서투른 모습들이 지금의 여당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나타날지 그런 것들도 결국은 여당에게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지금 채널A에서는 단독이긴 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지금 전 장관은 있는 그대로 말해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홍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수직적 당정관 얘기를 하는데 가장 잘하니까 또 직언을 좀 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치나 네. 뭐 지금 민주당의 모습도 그렇고 사회 모든 것이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네. 그 지금 뭐 모든 우리 당 안에서도 그렇지만은 이제 수평이냐 수직이냐가 가장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고 그렇죠. 당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솔직히. 그런데 전 대통령에게 그 많은 인과관계가 있고 공적 관계가 있다면은 네. 당에 와보니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 얘기를 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바로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서먹거리고 관계가 좀 서운치 않고 좀 관계가 멀으면은 눈치 봐야 되고 예. 말을 못 오고 그러면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 대통령이 뭐 어느 데에서 언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네. 저는 한동훈 그 장관의 스타일이 내가 이 당을 맡아서 이 비대위를 해보니 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하.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이 수직이 수평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것만 소통을 잘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대통령의 공약을 행동으로 실천해 주면은 예. 저는 한 170석 정도도 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압승이 되는 건데. 너는 그것만 네. 그 두 가지만 해낼 수 있는 네. 그런 한동훈 장관의 지혜, 용기, 결단만 있다면은 뭐 그걸 보고 또 우리는 그분을 또 추대를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직언하고 공약 실천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70석. 직언을 하려면은 네. 아직까지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해서 직언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야죠. 그런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하. 단지 윤 대통령의 스타일에 비유 맞추기 그리고 윤 대통령의 뜻을 알아서 가장 앞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동대장
이런 이미지로 굳혀져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당대표를 맡았다고 그래서 아마 단 한 번의 직언을 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예. 이미 윤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로 고착화돼 있고 바로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여당 내에서 조금이라도 윤 대통령의 눈에 거슬리거나 비위에 맞지 않는 사람은 가감없이 다 쳐냈지 않습니까? 네. 뭐 유승민, 안철수, 이준석 다 그래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가장 최측근,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다 알아서 길 수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을 이제 여당 대표로 세웠기 때문에 뭐 충원이나 직언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아마 수직적인 관계는 굳혀질 것이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여당이 공적인 정당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 일가족을 보호하는데 방탄용 당대표 아니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첫 번째 지금 그 소리를 내는 것에서부터 보면은 네. 결코 충원이나 직언을 할 수 있는 이런 당대표가 아니라 그냥 단지 대통령 일가족을 결사 옹호하기 위한 이런 아주 매우 충성스러운 그런 방탄용 당대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 시험대가 아마 그거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28일에 본회 통과될 가능성도 있고 또 일단은 뭐 기자회견인가요? 악법이다 이 특검법 이 정도 얘기를 지금 했던 거 독소 조항도 있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이제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정식으로 오시면은 예. 첫 번째 할 일이 이 특검보다는 당이 쪼개진다든지 당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봉합하고 하나로 단일화하는 네. 그러면 이준석 전 통합하는 대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준석 전 예. 대표를 만나는 것이 저는 급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만나서 예.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뭐 연대도 비슷하고 대한민국 이 국가를 위해서 또 윤 대통령 5년을 우리가 같이 만들었지 않냐. 예. 그렇다면은 당신 그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자 하는 이것이 나는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더 된다고 중요한 보고 거다. 그게. 예. 내년 선거 이기기 위한 방법을 우린 여기서 찾아야 되니까 네. 두 번째 이제 특검 같은 문제를 좀 들고 나오면은 네. 그건 시기와 때가 있는 것인데 아하. 뭐 아까나 몇 번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김건희 여사 네. 이 특검이 문재인 대통령 때 2년간을 이거 탁탁 털었던 겁니다. 예. 그래도 기소를 못하고 그냥 사실 창고에 놔뒀는데 다시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이 민주당이 숫자 적으면 이거 꺼낼 수가 없죠. 예. 숫자 많은 걸로 밀어붙여서 이걸 다시 참 창고에 있던 걸 꺼내갖고 쓴다는 거는 네. 내년 선거 때문에 이러는 것은 선거용이다 이거는. 이건 너무 국민 보기도 민망한 일이고 그래서 한다면은 그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나 네. 또 몇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법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법카드 뭐 이런 것들을 싸잡아서 내년 선거 끝나고 국민들이 좀 평안한 상황에서 좀 특검답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한번 하는 것도 전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입니다. 같이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포용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 대표. 그러면 진짜 170도 가능한 겁니까? 희망사항이겠죠. 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예. 포용했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바뀌지도 않을 거고요. 윤석열 정부가 아직까지 거의 약 2년 가까이 벌어지는 동안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나 외교 참사 벌어지고 있는 시민 안전 대책 이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과 오만함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죠.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심판과 이 이후에라도 제대로 이 검찰 독재, 검찰 공업을 제대로 견제해서 바로 잡아라, 제동을 걸어라. 저런 폭정에 대해서는 이런 국민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뭐 이준석 대표의 포용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 총선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구도로 짜여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법은 어떻게 28일 날 처리됩니까? 아니면 지금 총선 이후에 좀 합쳐서 좀 하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온 것 같긴 한데요. 특검법은 지금 뭐 총선을 핑계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핑계고요. 이 특검법이 발의가 된 게 작년 9월 7일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미 9월 7일 날 발의돼서 이때 이미 여당에서 협조를 했더라면은 벌써 특검 다 끝났을 겁니다. 총선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계속해가지고 심의 상정 자체를 계속 거부를 해오다가 이제 금년 5월달이야 이제 드디어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거의 180일간의 기간이 끝나고 자동으로 지금 상정된 시기에 와 있습니다. 혹시 아마 내년 총선 끝나고 나면은 총선에서 이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특검을 어떻게 다시 또 이제 하지 않을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꼼수인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럴 리는 없고요. 예. 총선에 대한 영향 때문이었으면 벌써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게 작년 9월 7일 날 특검이 발의가 될 때 상황을 보면은 예. 그 전에 한 달 전에 김건희 여사의 나토 방문 시에 그 수천만 원짜리 뭐 이렇게 목걸이 팔찌 이런 고급 장신구가 예.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때는 대통령실에서 빌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해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검법이 발의가 됐는데 특검법이 발의되고 나서 6일 후에 또다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명품 가방을 또 받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시 말해서 이 특검법을 여당이 막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계속해서 그런 비슷한 이런 그 뇌물성 후원 이런 문제들을 끊김없이 그냥 계속 받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네.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이번에 특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률로 이렇게 만약에 민주당이 이제 가반이 넘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이나 이제 거부권이 또 다른 또 문제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걸로 전망을 하십니까? 민주당 지금 통과를 아마 시키려고 지금 하는 것 같고요. 저는 28일 날 예. 지금 뭐 본회의 때, 예. 야당이 본회의에서 하고자 하는데 예. 아마 민주당에서 고민을 할 겁니다. 아, 민주당도요. 연말을 두고 이렇게 강행을 해서 과연 내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왜 그러냐. 이게 이미 인위적으로 어떤 기자가 조작을 해서 만들어서 오늘 이 작품이 나온 건 다 알고 있거든요. 명품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 그것이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또 그동안에 2년 동안 여기 기소도 못한 이 사건을 예. 지금 꺼내는 저희가 뭐냐. 그건 내년 선거다. 이걸 보고 국민들이 반응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좋지는 저는 않다고 않을 봅니다. 것이다. 그래서 예. 저는 이것을 가능하면은 예. 민주당도 피하면서 아하. 어떤 나름대로의 타협점이 서로 나올 수 있지 않냐. 이것은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선거 끝나고 한번 하자 이거죠. 그때 뭐 하자. 누가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그건 같이 여야가 싸잡아서 지금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50억 그 클럽 문제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정치를 연말에 그래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예, 그 정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그 공범들은 네. 이미 재판까지 끝나서 실형까지를 다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재판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관여했고 예. 어떤 식으로 이 주가 조작에 참여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들이 벌써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거의 뭐 90%는 이제 거의 밝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특검을 통해서 신속하게 확인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공범들이 이미 재판까지 다 받고 실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이미 지금 기존의 지금 공범들의 판결문에도 김건희 여사의 유죄가 거의 입증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신속하게 밝혀야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코바나 콘텐츠의 뇌물성 후원도 마찬가지고 예. 거기에 지금 뭐 저 작년 나토 순방시에 장신구 문제도 같이 걸려 있고요. 명품 백까지 이거 시간이 갈수록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네. 이런 김건희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국정을 이렇게 해서 뭡니까? 흔든다는 거죠? 그 흔들어도 이게 괜찮은 거냐? 알겠습니다. 이건 사실 여당 입장에서도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서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만이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도 제대로가 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이 여기에 흔들려서 네. 거의 아마 레임덕이 급격히 진행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연말까지 결정을 해라. 이재명 대표 사퇴를 뭐 대표직 내려놓지 않으면 신당 가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홍문표 의원님 그 민주당 상황 뭐 타당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 전망도 한번 해주십시오. 뭐 타당 문제를 깊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네.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신중한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몇 가지
조건이랄까 타협점이랄까 고쳐야 할 거를 지적을 했는데도 네. 뭐 전혀 뭐 거기에 대한 기대 이하의 행동을 하니까 저는 이분께서 마지막 내놓은 것이 이재명 대표 그 대표직 예. 내려놔라. 내려놓고 비대위로 가자. 통합형 네, 비대위. 비대위로 가자 예. 있는데 이것마저 들어주지 않으면은 저는 탈당을 하리라고 보고 신당을 만들이라고 봅니다. 예. 평소에 이분이 아주 과묵하고 신중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올 정도 되면은 이미 마음의 결심은 선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연말까지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또 만날지 명락회동이라고 표현하는 만날지 그도 아직 불투명하고 어떻게 혹시 당내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까? 우선 이제 그 회동이 이루어질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낙연 대표가 지난번에 이미 신당 창당을 공개적으로 일단 밝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역풍이 상당히 셌습니다. 우리 당내에서도 너무 나갔다.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 수위를 낮춰서 다시 네. 요구사항을 걸은 건데 그런 건데 저는 뭐 신당을 염두를 해두고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데요. 네. 문제는 거기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당원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선택을 했고 지금도 역시 당원들의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 일부에서 몇몇 개인들이 사퇴하라 마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건 그럴 사항도 아니고 네. 그렇게 해서 사퇴해서 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굳건하게 뭉치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에 맞서서 당의 전체적인 힘을 모아야 될 시기이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비대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야당도 비대위로 바뀌어야 된다. 그게 혁신이 아니죠. 사실 여당의 모습 보면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에 당대표가 5번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현재. 예. 이게 혁신인가요? 이게 쇄신도 아니고요. 이런 건 불안정한 당의 모습이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줄 뿐이고 당이 전혀 안정성이 없이 네. 이런 건 역시 총선 때 굉장히 중요한 심판거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그런 부분들을 닮아가자 따라가자라고 하는 요구는 맞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 민주당은 좀 더 안정된 모습으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 굳건하게 단결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의 오만과 횡포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는 게 지금으로서 우리 민주당이 나가야 될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일면 30표 정도 남았는데요. 정리 좀 이낙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의 뭐 탈당 문제를 좀 깊이 네.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 그 정치판 전체가 뭐 네.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남에게 대화를 해라 뭐 국민과의 소통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소통이 이낙연 대표하고 합니까? 한 8개월 동안을 지금 서로가 쳐다만 보고 있는 입장이라 네. 저는 지금 우리 김경호 의원 말씀대로 그런 상황이 전 도래하지 않고 결국은 불행입니다마는 갈라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는가 하는 것은 참 정치 전체에서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당대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경업, 홍문표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